제가 이제 그 3년 만 36개월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서로서 모시던 최종현 돌아가셨습니다. 20년 전에 얘기를 오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회사 성경에 입사한 게 1979년 2월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 동안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다 이곳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과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주식회사 성경이 지금은 SK네트워크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 10개인가 하는 종합무역상사 중 6위인가 7위를 하던 무역상사가 이제 지금의 SK네트워크 당시의 주식회사 성경입니다. 제가 회사에 재직 중일 때나 또 퇴직해서 낙인으로 있는 지금 낙인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재직 중일 때나 낙인으로 있는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이 월급쟁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 만한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건 소득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꼭 월급쟁이로 비하해서 부르고 있죠. 산업사회에서 월급은 주고 매달 주는 그 월급처럼 아주 보편화된 소득 지급 방법입니다. 유독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간에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만 월급쟁이라고 부릅니다. 공무원, 장관급들, 대통령, 판검사들은 월급쟁이가 아닙니까? 월급을 안 받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월급쟁이라고 안 그럽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직군 분류하듯 월급쟁이라고 낮춰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쟁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고 잘 안 씁니다. 영어로 이제 월급은 monthly salary라고 합니다. monthly salary, 다달이 주는 급여죠. 연간 수입이 얼마냐? 그럴 때는 yearly salary, 연간 salary, year YEAR에 LY를 붙여서 이제 yearly salary가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 서구권에서는 직업을 말할 때 salaryman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난 salaryman이야 이렇게 답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월급쟁이 그 쟁이란 말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순수한 우리말 아니냐? 맞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 쟁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억지로 쓰면은 전문가란 뜻이 아니냐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슨 꾼 정도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노름꾼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 그리는 화가를 옛날에 환쟁이라고 했습니다. 산업시대 이전에 유일한 생산 공장이다시피 한 대장간을 다루는 그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하는 음악 하는 사람을 이렇게 풍각쟁이라고 했습니다. 지희들이 그런 걸 봐서도 그 쟁이란 말이 그저 하찮은 서민들의 일감에다 붙인 쟁이자를 붙여 넣었을 그런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성질이 더럽고 행실이 사나운 사람을 지랄쟁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죠. 성질도 더럽고 행실이 사납지 않습니까? 제가 3년을 상사로 모시고 배웠던 최종현 전 회장은 한 번도 월급쟁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땐 셀러리맨, 이 양반 발음은 사라리맨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리맨. 그룹의 총수일지라도 총수, 직원이 아닌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최 회장은 셀러리맨들 점심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점심 먹기 전 건물 맨 위층 19층에 있는 그 구내식당을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조리실 내부가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려져 있는데 조림 음식 만드는 하루에 한 300~400명이 먹으니까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식사하는 직원들이 밖에서 그 조리 과정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내부를 완전히 밝게 개방하도록 현장에서 아주 가볍게 꾸짖는 게 아니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숨어서 조리하는 현장을 먹는 사람이 못 보면은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식재료도 망설이다가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고 물에 한번 헹궈서 솥에 다시 넣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조리실이 완전히 개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메뉴에도 이 양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고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맛있는 카레라이스에 김치 그리고 국 한 가지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건 너끈하지 않느냐. 뭐 구내식당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받으면 그것으로 쌀어리면 점심은 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굳이 밖에 나가서 비싼 돈 들여서 외식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주는 일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얻는 정도로 써야 한다는 게 이 양반 지론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쌀어리면 생활이라는 게 한가한 저녁 시간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항상 가족과 같이 먹을 수가 없죠. 약속도 있고 따로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래서 가족과 오순도순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쌀어리면이 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어리면 여러분 조금은 아침에 부지런 떨어서 가족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푸짐하게 양껏 먹어두라는 말입니다. 황제 식사를 하시라는 얘기가 뭐 진수성찬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 푸짐하게 마음껏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냄새 나지 않는 샌드위치를 쟁반에 잔뜩 쌓아놓고 직원과 둘러앉아서 음료와 함께 간편한 워킹 런치 일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업무 얘기도 하면서 끝내십시오. 매일매일은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오후 식권 중에서 오는 졸림도 없고 돈을 나눠서 거두니 주머니 부담도 적고 그리고 거기서 절약되는 시간으로 6시에 일을 끝내면 총알같이 사무실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출근하는 길에 빵 몇 개, 감자 몇 조각, 사과 한 쪽을 사들고 와서 그것으로 마음의 점 하나를 찍으십시오. 마음의 점을 찍는 게 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은 정작 시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시도할 것을 권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침을 황제같이 푸짐하게, 점심은 아예 거르고 저녁은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은 그래서 피할 수 없이 먹지만 그 대신 점심을 안 먹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체중 88kg을 무려 30년 동안 변함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구에서 빌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를 사뿐하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